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말이 마련한 특별한 코너죠. 월말 연주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달엔 저희가 경기 민요와 오페라에 콜라보를 했었는데 오늘은 대금과 플루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 전수자이신 이강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중요 무형문화재라는 명칭이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그래요?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바뀌었습니다. 더 그럴듯한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네. 45호. 자, 그리고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 줄리어스 베이커의 마지막 제자 최낙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 뵀어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네. 저는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네요. 근데 저를 언급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최 선생님 모르셨어요? 예, 몰랐는데 제가 이제 출연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좀 해서 검색을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그 스토리를 좀 보고 네. 그 이렇게 생기셨다는 좀 보고 네. 다 조사한 다음에 오케이를 하셨구나. 네네. 아니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자,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두 분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이제 악기 자체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구멍난 짝대기거든요. 맞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두 분이 3대에 걸쳐서 음악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조사를 하셨네요. 이 선생님은 조부께서 대금, 퉁소, 태평소, 단소, 짝대기 구멍난 거는 모조리 다 부셨고, 예, 그죠? 입으로 부는 거는 다 보셨어요. 다 부셨고, 최 선생님의 외조부는 청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을 창단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부친은 대금 연주자였습니까? 네네네. 이생강 선생님이라고 이 한국 대금의 파도 아닙니까? 파도. 네네. 예. 그리고 어머니가 바이올린 연주자셨고 본인까지 3대째 이제 음악을 하는 그리고 또 두 분 모두 당대의 대가로부터 이제 사사를 받으신 이 선생님 부친이 이제 파더 오브 대금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국악 프로그램 틀면 대금은 이생강 선생님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파더 오브 대금 국가무형문화재. 네. 그 전에는 이제 중형무형문화재라고 불렀는데 요거 붙으면은 끝판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최 선생님은 줄리어스 베이커. 네. 심지어 저도차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그분으로부터 사사받았고. 지금부터 이제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미 유학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줄리어드를 신속하게 졸업하고 초고속으로. 반면에 우리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태권도, 유도 18기.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네. 저 경력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권도, 유도 18기. 그 태권도 18기 예. 뭐 유도, 방수 뭐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시키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도인으로 이렇게 쭉 성장하셨어요. 운동으로 나가라고. 예. 최 선생님께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플루티스트 줄리어스 베이커로부터 어릴 때부터 직접 사사하신 반면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파더 오브 대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몰래 연습을 했다. 이건 뭡니까? 그 연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지적을 받잖아요. 지적을 받잖아. 네, 근데 그 지적을 받는 게 아버지밖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기량을 제가 갖추고 나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나 이제 제가 연습하는 거를 절대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고 다른 데서 이제 혼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한 편이죠. 아버지가 파더 오브 대검인데 혼자서 몰래 연습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면은 많이 봤어요. 해외 공연이라든가 워낙 공연을 지방 공연을 많으시니까. 너무 많이 다니시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한 5분 내외 정도 불어주고 됐지? 그러고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은 혼자 부르시고 그냥 대체하고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그걸 쳐다보든지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습관이 들은 게 뭐냐면 한 번 들으면 음악이 안 까먹어요. 아, 습관이 아니고 재능이죠, 그거야. 예, 일단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번 듣습니다. 다 까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님께서 예. 국악인으로 자라라 이런 게 전혀 아니셨네요. 네. 춥고 배고프니까 아, 이 길은 어렵다. 네, 힘들고 차라리 너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만 3살 때 태권도 초단을 땄거든요. 3살 때. 예. 그게 그 대한민국 최초였을 거예요. 아마 제일 어린 그 국기원에 제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태권도 얘기 짧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18기 하시는 분한테 18기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한테 투기 종목은 거의 네. 18기라고 이제 쿵푸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네. 선생님 무술 이야기는 짧게 해주세요. 그런 종류 음악이 운동을 있어요. 많이 했었는데 예.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창자가 이제 막 꼬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돼갖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전에는 그럼 아버님한테 대금을 배운 적도 없고 네네네. 집에서 연주하시면 그냥 듣는 정도. 네, 그렇죠. 그것도 그냥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한번 와가지고 불고 봤지? 그렇게 하고. 네네네네. 그럼 처음 시작을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금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불어보신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이제 해방 때 서울로 이제 오신 거예요. 한방에서 이제 옛날에 새방 살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아버지가 대금 연습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놀면서 이제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한방에서. 대금을 딱 들었는데 소리 나고 그냥 다 손가락 막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 배운 게 아니라 예. 입에 딱 댔는데 소리가 나고. 아니 한번 해봐라 저한테 그러셨는데 군밤 타령을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제가. 배운 적도 없이. 예,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처음 대금을 입에 대자마자 군밤 타령을 들은 풍을로 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그래서 처음에 그 연주 듣더니 해도 되겠다 그러셨어요? 다른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자꾸 이제 권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아버지 앞에서는 연습을 안 하시고. 지금도 연습 안 해요. 사사 받았다고 할 수 없고 그냥 그 재능을 물려받으신 거네. 지금도 연습은 따로 이제 절대로 누구한테는 안 보여도 혼자여서 연습. 어릴 때부터 그래 왔기 네네네. 때문에. 자, 이렇게 외롭게 자라셨고요. 반면에 우리 최 선생님은 줄리어스 베이커가 그렇게는 안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줄리어스 베이컨 선생님께서 정말 너무 전설이셨기 때문에 네. 제가 16살 때 그분께 레슨을 받으면서 10몇 살 때요? 16살 때 16살 때부터. 그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16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학교는 그때 18기 하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전설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흡수하는 있었거든요. 거죠. 흡수. 네. 네. 너무 기대를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이불 속에서 흡수하신 거고 이불 덮고. 근데 선생님께서는 네 음악이니까 네가 정해서 해라. 귀찮았구나. 네. 네, 그런 면은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베이커는 그때 몇 살이었던? 80살이셨어요. 아, 진짜 마지막 제자구나. 네. 그거 얼마나 귀찮았겠어.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색깔을 찾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신 거네. 근데 그분의 아우라랑 그분이 제 앞에 있다는 거와 레슨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을 연습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게 비슷하다. 너무 그런 점에서는 큰 도움이 됐어요. 대가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연습을 미리 막 하는 정말 거지. 많이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래야 그 다음 계단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두 분 다 외로우셨네. 제가 그렇게 가르친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너무 많이 존재함으로써 배웠어요. 가르친 거 아닙니까? 자, 그 뒤로도 이제 경로가 좀 다릅니다. 한 번은 한국인 최초의 신시내티 심포니, 그리고 또 유럽의 비엔나 심포니, 미국, 유럽 양쪽에서 이렇게 최초의 수석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최나경 검색하면 주르륵 쏟아져요. 검색해보셨어요? 최나경 딱 검색해 보면 감사합니다. 플루트 하면 쫙 쏟아집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반면 한 분은 이제 국내 국악상을 모두 휩쓸고 이미 90년대 케네디 홀에 연주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전 세계 200여 차례 무대에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서는 국악 방송 인터뷰도 한 번 안 했다. 저희가 국악 방송의 PD들한테 연락해 보거든요. 인터뷰 한 거 있으면 좀 들어보려고. 없어요.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왜 전 세계 돌아다니시면서 한국에서 인터뷰도 한 번 안 하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 이생강 선생님이 아직 계시니 라이벌이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네. 90년대 초에부터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이 다녔어요. 해외에서 보니까 연주를 굉장히 많이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금 하면 이생강 이름이 너무 크니까 네네네. 저희가 처음 모신 거네. 사실상. 야, 자 이렇게 뭔가 극과 극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면서도 외모도 한 분은 뉴요커 같고 한 분은 금복주 스타일이십니다. 이제 한 분은 드레스 입고 오셨고요. 예. 드레스 아니에요. 자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배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는 어떻게 뭘 짚으면 무슨 의미 나오는지 바로 알죠. 처음부터. 그냥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가더라고요. 그냥 소리도 안 나지 않나요? 보통은 처음에. 그렇죠. 이제 소리도 나기도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자세도 어떻게 하는 것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음악 자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근데 무슨 곡인지는 모르고도 이제 막 불고 막 이제 그랬었죠. 그냥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는 요런 가락의 부분을 한번 딱 불고 됐지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 그거를 집중해서 그거를 딱 머릿속에 넣질 않으면 네. 그 다음번에를 한 계단을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며칠이 됐든 그거를 완전히 소화를 다 시켜놔야 돼요. 재밌으셨어요, 근데 그게 18기보다? 그때는 이제 할 게 없었어요.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18기 하다가 바로 대금으로? 네, 태권도. 18기는 이제 곁다리로 한 거고 이제 주 종목이 태권도거든요. 태권도 하시다가 예. 너무 점프가 심한 거 아닙니까? 태권도 하다가 대금 한번 풀어본 다음에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버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말리셨다면서요. 못하게 하셨어요. 아예 하라고 그러는 네. 게 아니라 그런 게 운명인가 보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되신 거고 부를 때. 예.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피리 모양은 다 부셨다니까. 예. 그 DNA에 있었나 보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비과학적인데 설명은. 그런 분들이 있나 봅니다. 있나 봅니다. 우리 차 선생님은 플루트는 처음 불자마자 막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리코더를 하는데 너무 쉽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불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바이올린 하시는데 왜? 네, 근데 윗집 언니가 플루트를 하는데 리코더보다 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하고 싶다. 어머님은 그래서- 바이올린 하시는데 윗집 언니가 플루트 하는 바람에 윗집 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윗집 언니를 잘 네, 만나서. 커버하네. 사실은 바이올린도 물론 어렸을 때 배웠어요. 엄마가 하시니까 그냥 정말 재미없는 악기구나 이런 바이올린은? 느낌이 있었는데 플룻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재능을 그냥 타고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서로 상대의 악기를 해보신 적은 없죠? 저는 플룻 한번 불어본 적은 아 있어요. 정말요? 어떻든가요? 악기가? 이제 소리는 나니까. 근데 또 대금부는 주법으로 플룻을 불면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시도를 해보셨구나. 네네네. 우리 민속악은 음이 둥글둥글둥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음이 아니라 반음 위, 반음 아래. 그 안에서 음을 만들어서 자기가 나가는 식이에요. 딱딱딱딱 떨어지는 음이 아니라 그 음을 숙였다, 제꼈다, 꺾었다, 떨고 네 가지의 테크닉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잠깐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불어서 한번 보여봐 주세요. 네. 꺾기는 네. 이제 뭐 숙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둥글게 음을 만드는 식이에요. 제 표정을 봐주십시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좀 긴 걸로 어떻게 해봐 주세요. 뭐 제끼는 건 예. 뭐 꺼는 이런 거 숙이는 거는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그다음에 농연 농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교를 막 섞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해봐 주시오. 이렇게 하면 발음 떨어지죠? 음이 네. 이상 떨어져 있죠? 네. 그건 느끼세요? 그거는? 느낀 척 할게요. 네. 그거 이제 보세요. 네. 여기서? 떨어졌어. 예. 제껴줘야 돼요. 약간 마지막 음을. 예. 제낀다는 건 악기 자체를 바깥으로 이렇게 여기서 예.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이제 붙이고 부시는데 네. 악기를 밖으로 약간 미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걸 제낀다고? 네. 와. 못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악기 자체를 앞뒤로 이렇게 굴리고 돌리고 하는 거네요. 같은 위치에 악기를 두고 부는 게 아니라 예. 대금 자체를 이렇게 악기를 입술을 중심으로 네. 내 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바깥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주를 그 음을 자기가 그 모니터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악기의 기울기나 이런 걸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말해서 아리랑을 이제 연주를 하면 예. 나를 버리고 가시다 하면 예. 이렇게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시겠죠? 맡긴데 다시 내가. 한번 해드릴까요? 예, 다시 한 번만. 하고 와. 여기서 이제 농연이 좀 들어가면 와, 아름다워요. 저 선생님 뭐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잘 구분이 안 가가지고. 저희가 직업병이 똑같을 것 같으네요. 그래요? 같은 곳이 아플 것 같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손목이나 뭐 여기 어깨나. 왼쪽. 예. 차 선생님 왼쪽으로. 옆에서 듣기는 플루트하고 지금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대금 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면 꼭 네. 물어보고 싶었던 점이 있는데요. 플루트는 비브라토를 공기로 하거든요. 공기로 네, 공기로 이렇게 웨이브를 넣거든요. 근데 대금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어깨에 우선 악기를 놓고 네.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네. 비브라토를 하시더라고요. 비브라토라는 게 이게 농현을 말하는 거죠. 네네. 좀 전에 그거는 떨리는 거. 잘못 보신 거고요. 네. 이제 팔꿈치로 농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팔꿈치. 이거를 해주면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깨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팔꿈치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음을 할 때 이 네. 팔꿈치에서 이렇게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요새 보면은 뭐 손목으로 이렇게 하는 또 뭐 어깨로 하면은 이게 치구하고 악기하고 됐던 데가 네.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은 불안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성음 자체가 틀리거든. 팔꿈치로 움직여야 된다. 네네. 팔꿈치로 이게 중심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다 짝퉁들이다. 궁금증이 방금 풀렸어요. 어떻게 네. 흔들어대느냐? 네. 그러면은 플루트는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악기와 바람의 경계점? 말로는 못 알아듣겠어요. 해봐주세요. 잠시만요. 이게 금속 악기랑 차가워서 잠시만요. 그냥 비브라토가 없이 불면 근데 그런 아까 여기 팔꿈치로 하셨다는 그 느낌을 하려면 저희는 공기를 이용해서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짧게 디디디 하죠? 호흡으로. 네, 호흡으로 공기로 하는 거예요. 호흡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런 호흡과 공기를 조절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서 네, 깊은 곳 그냥 어디? 앞에서만 후후후후가 그러니까 아니라 네. 목에서 하는 거하고 단전에서 하는 거하고 네. 성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네. 플루트에 대지 말고 네. 치구에 대지 말고 그냥 입으로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오나. 소리가 안 나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냥 소리를 내서 해볼까요? 네. 목소리를 내보면 되겠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무섭네요. 양쪽 모두 비슷한 방식의 이제 아니요, 저희 주법이 틀려요. 틀려요? 지금 이제 천하경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주법은 저희는 쓰진 않고요. 저희는 쭉 불면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거고. 플루트는 호흡을 가지고 호흡으로, 네. 만들어내는 네. 것이고 대금은 이 호흡을 쭉 불면서 호흡을 한 번에 부는데 팔꿈치를 움직여서 악기하고 입술하고의 관계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거구나. 네, 팔꿈치로 하질 않으면 이게 덜렁덜렁거리고 이게 성음이 이제 막지가 못하거든요. 이게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 플루트는 굉장히 정교하게 튜닝된 금속이 만들어내는 소리고 대금은 굉장히 날것의 나무가 만들어낸 소리여서 정확하게 음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했어. 이 항상 여기서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플루트 연주자로서 궁금하셨구나. 우리나라 네, 네.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 악기가 그래서 제가 어깨 올려놓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집에서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플루트 어깨가 어려워요 요새? 여기에 저희는 이렇게 대금으로? 그냥 하면 네. 어깨와 악기와 한 3뼘 차이 나잖아요. 어깨에 올리진 않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근데 대금 대금은 여기 주자들 되니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네. 대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뛰고. 50개 오겠는데? 그래서 같은 곳에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아침에 저녁 때 많이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연주를 저희가 하나 들어봐야 네.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혼자 몰래 연습하신 곡 중에 오늘 장구, 예. 장구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관웅입니다. 이관웅 선생님 장구와 함께 뭘로 부탁드릴까요? 그 대금 산조 중에서 네. 제일 느린 장단의 진양조라는 장단의 산조를 네.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스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스름. 음을 먼저 다스려 놓고 조율을 해놓고 이제 뭐 청승 맞다 그래서 청승곡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승 맞다. 본 산조를 연주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냥 청승 맞다 이 좀 혼자 불기가 그래서 이제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작곡하신 네네네. 산조로. 와. 청승곡, 그 다음에 이제 진양조 이렇게. 청승곡 진양조.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대금 연주인데요.
애간장을 끓이는구나 이게.